1mm 이상보다 두꺼워지면 안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메디키. 안녕하세요.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성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동맥 초음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뇌경색도 했었고 MRI, MRA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랑 어떻게 보면 연속성이 있는 부분이 이제 경동맥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해서,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시청하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는 경동맥 초음파를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MRI를 찍는 확률보다, 그리고 뇌경색이 있을 확률보다 경동맥 초음파는 어느 병원이든지 거의 다 하고, 내과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초음파여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경동맥이란 뭐냐? 경동맥 이꼴 목동맥이거든요. 제가 여기 보시면 이 목에 있는 동맥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목동맥, 경동맥 초음파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초음파를 가지고 이렇게 목에다 대고 띡띡띡띡 찍고 하다 보면 끝납니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는 목에 있는 동맥을 검사를 하는 건데, 이거를 왜 검사를 하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혈관의 시작은 심장이에요. 이 가슴에 있는 심장에서 모든 피는 시작을 하는데, 심장은 사실 머리는 가깝습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시작해서 머리 쪽으로 피가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딱 관문이 경동맥이거든요. 심장에서 목을 통해서 머리로 가기 때문에, 즉 머리로 가는 혈관의 대문이다 라고 저는 보통 설명을 드립니다. 즉 뇌혈관으로 가는 입구 같은 대문이어서, 대문이 시원찮으면 위에가 아무리 멀쩡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문을 보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저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경동맥 초음파를 보러 왔어요. 그럼 이거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죠. 왜냐면은 경동맥 초음파를 본다고 해서 뇌혈관을 직접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뇌혈관으로 가는 대문을 보는 거니까 관련성이 있는 초음파는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경동맥 초음파 사진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사진 보시면 여기 시커먼 관이 보이죠? 시커먼 관. 이 시커먼 관이 그냥 경동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옆으로 봐서 그렇지 일자로 이렇게 하면 요 위로 일자로 하면 얘가 목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관이어서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 두 개의 경동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경동맥 초음파는 즉 요 혈관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건데, 보통 두세 가지 정도를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경동맥에 찌꺼기가 쌓였는지 본다 라고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당뇨든 고혈압이든 고지혈증이든 이런 성인병들이 있고 나이가 들고 이러다 보면 혈액이 조금 지저분해지면서 혈관벽에 점점 찌꺼기가 쌓이게 됩니다. 그 찌꺼기가 쌓이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더러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이런 종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 경동맥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는 혈관에 찌꺼기가 쌓였는지를 보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냐? 혈관벽의 두께를 봅니다. 사실 아주 정확한 논리는 아니지만 먼저 이 두께를 볼게요. 요 밑에 하얀색 위에 아주 희미한 선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틈, 요게 이만큼이 경동맥 벽의 두께가 됩니다. 즉 이 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위에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경동맥이라 그러면 2D가 아니고 3D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쨌든 원형이 있는 거고, 그 원형 벽에 요만큼이 이 벽의 두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께가 두꺼워졌는지를 보는 게 경동맥 초음파에서 가장 흔히 하는 초음파이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준은 그냥 기억하시기 되게 쉽도록 하면은 1.0입니다. 얘가 1mm 이상보다 두꺼워지면 두꺼워졌다, 안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사진을 먼저 조금 두꺼워진 부분 사진을 볼게요. 경동맥 두께는 여기부터 이렇게 쭉 간 게 경동맥의 두께인데,
이렇게 찍게 되고 뭔가 버튼을 뚝뚝 누르면 초음파에서 요새 기계는 알아서 이 두께를 측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왼쪽 사진에 보면 1.05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요 부분의 두께가, 요건 어디를 체크한 거냐 보면 요 박스에 있는 요 부분의 요 두께의 평균을 측정했더니 1.05가 된 건데, 요런 부분이 지금 1.0이 넘었으니까 1이 넘었네, 두꺼워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 재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한 0.6에서 0.7 정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평균적으로 1년에 0.1씩 증가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인 걸 한번 보면은 이렇게, 이 사진은 정상 사진입니다. 그래서 또 초음파로 요게 찍고 요 네모난 걸 보면 요 부분 하얀색 선에서 얘를 했더니 0.7, 이게 이제 우리나라 평균 정도 되죠. 안에 있는 이 벽의 두께, 그래서 내막 두께, 요거는만 기억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여기 써 있는 거 다시 보면, 그래서 IMT가 내막, 경동맥의 내막 두께가 두꺼워졌는지를 보기 위한 검사가 첫 번째 목적이다. 얘가 1.0이 넘어가면 그냥 찌꺼기가 쌓였다, 내막이 두꺼워졌구나, 내가 이제 혈관이 안 좋아지는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아니면 우리가 플락이라고 하는 어떠한 찌꺼기가 딱 쌓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게 두 번째 경동맥 초음파고, 세 번째로는 혈류의 흐름량, 여기에 사진 하나 있는데 이 아주 중요한 건 아니어서 이렇게 혈류의 흐름의 속도라든지 파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를 왜 하는지 모르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내과 가면 원장님들이 경동맥 초음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선 하라니까 하는데 왜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경동맥 초음파는 우리가 치료의 목적, 특히 이제 성인병과 관련되어 있다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경동맥이 두꺼워지거나 경동맥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약을 다르게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지혈증 같은 경우도 경동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약의 용량이나 타겟이 달라지게 되고, 또 이게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아스피린 계열의 항응고제 같은 경우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어떠한 성인병 계열에서 약과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기준점을 정하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경동맥 초음파가 널리 이용이 되고 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왜 많이 하냐면 간편해요. MRI 같은 경우는 MRI가 있는 저희 병원 같은 곳에서나 찍을 수 있고, 그리고 비용도 비싸고, 이 경동맥 초음파는 초음파만 있는 병원이라면 어느 병원에서든 다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병원들의 지금 많은 병원에서 거의 다 초음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초음파가 있으면 경동맥 초음파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동맥 초음파는 굉장히 효용성도 높고, 표현하면 가성비가 좋다라는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몸의 성인병에 관련된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정리하면, 오늘은 경동맥 초음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실 거는, 경동맥은 성인병에 관련된 우리 혈관이 건강한지를 보는 검사이고, 경동맥 초음파를 몇 가지 목적, 저희는 좀 더 여러 가지를 보긴 하지만, 기억해 주실 거는 안에 있는 내막 두께가 두꺼워지면 혈관이 안 좋아진 거다 라는 거를 보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다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